안녕하십니까. 사암침법을 포함한 모든 침술이 황제인 정통 사암침으로서 명의를 배출하고 있는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에서 오늘은 비과학적 양의학 59번째 시간으로서 틱장애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녀가 윙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몸의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죠. 틱은 TIC라고 해서 영어입니다. 틱장애는 간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이면서 GMO와 백신이 그 이유일 가능성이 높죠. 이 역시 양의학과 체질론 그리고 상한론에는 대책이 없는 질환입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체질론과 상한론에 막연한 믿음과 신뢰를 주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 환자를 치료할 때는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여기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뭡니까? 스웨덴 환자 등록 시스템에 따른 틱장애 발생 건수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1969년부터 2000년까지는 입원 환자들의 발생 건수죠. 2001년부터 이 자료는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의 숫자를 합한 자료입니다. 왜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3년, 75년부터가 GMO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죠. 그리고 제초제가 사용이 되기 시작한 때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추이를 보게 되면 상한론과 체질론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특정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이해를 하거나 또는 한사에 의해서 손상을 받은 경우가 더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죠. 누가 보든지 간에요. 그리고 현대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발생 건수가 더 늘어났죠. 그렇다는 얘기는 GMO, 제초제, 라운드업이죠. 글라이포세이트 그리고 백신이 더 큰 원인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다음 질병백과를 가보겠습니다. 정신장애는 아닙니다. 그래서 틱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크고 빠른 근육의 움직임이나 소리 내는 것을 말한다. 운동 틱의 경우 틱이 일어나는 부위는 얼굴, 목, 어깨, 몸통, 손 등이며 가장 흔한 형태는 얼굴을 찡그리거나 입맛을 다시거나 코를 킁킁거리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목에서 흠하는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죠. 스스로 멈추기가 아주 힘들고 틱이 있을 때는 의식이 변화가 있지 않으므로 경련 또는 발작과는 다르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나 긴장, 신경전달 물질 이상 등이 최근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깜깜한 상태죠. 유전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전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사실은 태어나면서 만들어졌던 DNA가 죽을 때까지 24시간 하루 종일 변화하는데
부모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환경적인 요인은 거의 드물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증상을 구분을 하는데 증상 구분을 한다고 해서 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죠. 증상일 따름이지 원인에 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물론 증상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간의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봐야 되겠죠. 진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류상으로서 설명이 되는 것이지 원인이라든가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못 주는 발생되는 형태에 따라서 편의상 분류만 할 따르는 것이죠. 이름만 바꿔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뚜렛장애, 만성틱장애, 일시적 틱장애,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틱장애, 그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한다. 초등학생의 5에서 24% 정도가 틱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12살 전후에 증상이 가장 악화되고 30세 이전에 증상이 대부분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지적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간이 더욱더 손상을 받게 되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뚜렛병 만성틱장애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선호하지만은 이것은 양방에서 얘기죠. 이 약물 치료라는 것도 사실은 증상만을 다루기 위한 내용이지 원인을 다스리는 또는 문제가 되는 간을 다스리는 그러한 약이 아니면서 문제는 항상 뭡니까?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연 추출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환자가 부작용을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오장육부는 더욱더 심한 손상을 받도록 되어 있죠. 다음 국가 건강정보 포털에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신경생물학적 원인으로서 도파민 계통의 이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도파민이라고 하면은 파킨슨 병에도 이 도파민을 공급을 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근본적인 치료는 절대 불가능하죠.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일 따름이죠.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한 이유도 간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뇌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현상을 파악을 하는 것이지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나름대로는 원인을 파악을 하고 싶어 하기는 하겠지만은 경맥과 경혈의 개념이 없는 양방에서는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죠. 유전적 원인에 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환경적 요인은 거의 드문 것이죠. 심리적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위 사람의 눈총을 받는다던가 또는 수면 부족, 다른 기타 스트레스에 의해서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고 특히 음식에 의해서도 심해질 수가 있죠. 최근에
멕시코 출생 미국인 두 사람 부부죠. 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9살입니다. 7살 때부터 갑자기 이 틱 장애가 발생을 하고 눈, 얼굴 근육, 목, 어깨가 자기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상태가 있었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 수업까지 방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ADHD를 치료하는 약을 처방을 해서 증상을 좋아지기는 했는데 화학물질을 끊으면 그 즉시 그 증상이 다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ADHD 약을 먹이지 말고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행간에다 자석을 붙이고 간이 화혈이죠. 나자마자 틱 증상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부모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몇 군데 더 자석을 붙여주고 나이가 어리니까 침을 쓸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냥 자석으로 치료를 했죠. 그러고 나서는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한 나흘 후죠. 이 아이를 또 데려왔습니다. 갑자기 증상이 심해졌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어제 저녁에 뭘 먹었냐고 하고 물어보니까 피자를 먹었다는 겁니다. 피자. 그 안에 치즈, 빵에도 그 농약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제초제, 글라이포세이트 또는 라운드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치즈도 몸에 굉장히 해로운 것이고, 거기에 토핑이 소세지라든가 여러 가지 몸에 해로운 것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피자죠. 그것이 간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죠. 심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틱은 간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체질과 상한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물론 정확한 맥진이 따라야 되겠죠. 정통삼 오행침구학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비교 맥진법을 써서 정확한 진맥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선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장정격에 해계 행간사를 하게 되면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정통사암 오행침구학에서만이 가르치고 있는 김형관 보사법을 쓰지 않게 되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밑에 나오는 GMO 포함 제품, GMO 사료를 써서 기른 동물, 또 백신, 이러한 것들을 피하지 않으면 증상이 완화가 되더라도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